뉴저지 주 정부가 오는 28일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합니다. 미국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가을부터 전면 대면 수업에 복귀합니다. 성인 인구 70%가 적어도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가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8개 주에는 뉴저지와 커네티컷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백신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한국 정부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뉴저지 경제인협회 산하의 워독타 뉴저지 지회를 폐쇄하면서 불거진 두 단체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전역 138개 타운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안전벨트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뉴욕시와 LA시가 올 가을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LA시는 대면 수업 재개와 함께 학생들의 중어범죄 피해가 우려되면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심장 이상 문제가 나타나 연방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5월 25일 화요일 통키 뉴스는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한국 기업에까지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 기업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금 현대차 근로자 가운데 2명이 이번 코로나 때 감염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또 직원들이 파업을 연대함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불가피하게 5일간 공장 가동을 멈추고 유급 휴가를 줬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특히 인도발 코로나의 확산세, 한국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금융 스타트업 지원인데요. 비전 펀드 2가 금융 스타트업 제타에 2,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루이비통 회장이 한때 포브스 부자 1위에 잠시 등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이비통,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명품 루이비통 맞습니다. 코로나든 불경기든 명품 시장은 범접할 수 없는 곳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와 출근을 혼합한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무 지침을 내놨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근무는 우리 세대 근무 형태의 가장 큰 전환을 대표한다면서 이는 사람, 장소, 가정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작업 모델을 요구한다고 새로운 새 근무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절반 정도는 자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하이브리드 모델 근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한 새 지침에 따라 보안 강화, 건강 지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 지침은 관리자들은 동료들의 웰리스, 예를 들어 신체, 정신, 사회적인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성도 단기적인 산출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발표가 다른 기업에게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등의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를 상대로 벌인 반덤핑 조사에서 이들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예비 판단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덤핑률은 일부 조정돼 업체별로 약 14에서 101%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로는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가 27.06, 엑센타이어는 14.7이며 나머지 업계는 21.74로 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부채가 신흥시장 국가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면서 경제 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자,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스트 신용평가회사죠. 24일 발표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부채가 24조 달러나 늘어나면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율도 역대 최고치인 366%까지 치솟은 것으로 최근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했지만 정부 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면서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은 부채 문제로 인해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신흥시장 국가의 전체 부채가 배 이상 늘어났으며 현재 전 세계 미지급 채무의 3분의 1이 신흥시장 국가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평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온 미국의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립자인 달리오는 이날 공개된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시점은 지난 6일이었는데요. 그러나 달리오는 비트코인의 최대 위협은 그것의 성공이라면서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비트코인이 성공할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는 통제할 능력이 있는 정부라는 고 말을 했습니다. 달리오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정부가 그것을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3월에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교환수단과 가치 저장 등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이들도 지갑을 열어보면 코인은 꼭 가지고 있다는 모습.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인 캐봇 오일 앤드 가스와 시마렉스 에너지가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사는 주식 거래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했다면서 4분기에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170억 달러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스펙과 합병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신형 수소 전기 트럭을 4분기에 유럽에서 출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신형 수소 전기 트럭 생각나는 종목 있죠? 니콜라입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 그러죠. 올해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월이면 작년 거래 대금을 추월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올해 투자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 테슬라였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영 힘을 못 쓰니까 그들이 어디로 올라탔냐면 세배 레버러지 ETF에 베팅하는 모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배 레버러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FNGU부터 시작해서 세배 레버러지 종목 잘못 탔다가는 깡통됩니다. 이미 깡통된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따라 샀다가 폭망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FNGU 개폴뉴스에서도 한번 다루겠지만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지금은 FNGU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작년 같은 때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완벽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배 레버러지는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미국 내 로컬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LA 카운티의 16세 이상 주민 절반이 백신 완전 접종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 재개방을 3주 앞두고 나온 고무적인 발표지만 젊은 층의 적극적인 접종 동참이 더욱 절실하다는 평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부터 전면 재개교를 통해 주 5일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 수업도 병행 옵션으로 유지됩니다. 미국의 항공 여행이 팬데믹 이전에 90%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여행객이 186만 명으로 2년 전
메모리얼 데이 직전 일요일에 210만 명의 90%에 달하는 등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몇 달 전에 6개월 후에 미국을 보고 투자하라 하셨던 분들 지금 입이 귀에 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장이지만 시대를 예측하고 시장을 분석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억 달러를 투자해 5년 동안 15개의 게이트를 새로 지은 LA 국제항공의 탐 브래들리 국제터미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우, 웨스트 게이트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73% 이상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대형 산불로 힘들었던 지난해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타주들도 위험하다는 지적인데요. 가뭄, 또 가뭄이 올해 우리의 목을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후루퍼 밸리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해 150에이커를 태우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었지만 어젯밤 산불이 잡히면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의 총 규모를 크게 줄인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4차 현금 지원부터는 실업률이나 소득, 빈곤율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졸업한 지난해 대졸자들 중에 절반이나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고 올해 대졸자 역시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치열한 직장 잡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의 위험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일본을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경보 수위를 최고로 높이자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촉각만 곤두세우지 미국 앞에는 일본이 한마디도 못하죠. 대한민국 앞에서는 온갖 갑질을 하는데 참 일본 대책 없습니다.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싸고 최근 바이든 정부 내에서 중국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에 무게를 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더 심층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의회가 총기 반대론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이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참 대책 없는 주네요. 아무리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협회로부터 막대한 정치 자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니죠. 지금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CJ 아메리카가 차별, 부당해고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CJ 아메리카에 일하는 외국인이죠. 그렇죠? 이가 한국 직원들에게 더 호의적이다. 아무리 한인 기업이지만 나 이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요. CJ 아메리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자, 암호화폐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8,50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날 오전 2시쯤에 31,248달러까지 급락한 것과 비교해서 36시간 만에 23%가 뛰었는데요.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등도 24시간 전보다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협회를 결성했다는 소식은 암호화폐 가격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CNBC 방송 등 주요 외신은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화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우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이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달리오는 지난 24일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대비 수단으로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연준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민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암호화폐 대신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머스크 리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한 사람의 트윗에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 이 사실만으로 신뢰성을 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낮은 가격의 암호화폐를 샀던 투자자들이 요즘 시장이 불안하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4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지금의 모습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들어오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 5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해서 6세 소년을 사망케 했던 그 범인을 잡는데 경찰이 현상금으로 5만 불을 걸었습니다. 5만 불 갖고 되겠습니까? 한 500만 불 걸어야지 잡히지. 일단은 총격을 가한 그 범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그 차량은 남녀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3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겠죠. 자, 캘리포니아가 26일 내일이네요. 슈퍼 블러드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 잊지 마시고 달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91번 프리웨이에서 비비건으로 달리는 총에 총을 쐈던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났던 이 슈팅 사건과는 또 별개의 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본때를 보여서 지금도 저 수작거리하는 이들에게 저 달리는 차에다가 총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통키뉴스의 마지막은 골프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켈슨 50세의 나이로 PGA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랜드슬램을 목표로 한동안 포기했던 다음 달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미켈슨 여러분 우승의 원동력은 3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천재성. 골프는 정말 타고나야 되죠. 두 번째는 자기 관리. 세 번째는 혁신, 리노베이션. 끊임없이 새로운 장비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51세의 노장 미켈슨. 그가 다시금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골프든 주식이든, 주식과 골프 굉장히 많이 닮은 거 아시죠? 골프와 주식이 닮은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플렉서빌리티. 주식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요, 유연성 있는 사고와 유연성 있는 투자 기법이 필요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끊어가야 되고요.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위기관리 능력. 18라운딩을 돌다 보면 반드시 위기에 빠질 때가 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골프와 주식과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희망찬 소식, 희망적인 뉴스로 더욱더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이어지는 개뿔 뉴스와 장 마감 후에 이어지는 장 분석 영상, 어제 못 전해드렸던 팔란티어의 독자 영상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느끼시죠? 굉장히 건조한 날씨, 사막기후죠. 강렬한 태양 때문에 건조해지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아토피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2가지로 저와 둘째 녀석의 아토피와 가려움증을 극복을 했는데요. 하나는 바로 도브 센스티브 비누, 이 비누입니다. 탈모 비누로도 통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연수기 물입니다. 소금물로 샤워하고 소금물로 머리를 감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탈모 비타민이죠. 하지만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도브 비누, 한국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제품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참으로 강추해드리는 제품, 특별히 가려움증으로 자녀들의 아토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리지놀 팀장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